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8월 28일입니다. 오늘이 토요일이죠. 주말입니다. 밤 9시 9분입니다. 오늘 주말이고 해서요. 좀 느긋하게 좀 영상을 올려볼 생각인데요. 자, 오늘은 종목보다는요. 좀 시장 상황을 글쎄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제가 같이 저랑 같이 보시죠. 저도 이게 좀 아리까리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제가 주저리 말씀드릴 때마다 또 혹시 공감이 되면 또 그렇게 한번 또 맞춰 보셔도 되고요. 아, 이거는 공감이 안 되는 부분들은 또 다른 사람 의견을 청취를 하셔서 네, 잘 좀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유튜브를 한번 들을 때가 있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들을 때가 있는데 어떤 분 얘기 들어보면 시장이 막 무너질 것 같고요. 또 어떤 분 얘기 들어보면 또 시장이 또 뭐 조금 늘림 못 받고 돌아설 거라고 말씀하시고 하니까 저도 좀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 맞는 것 같고 또 저쪽 편 말씀 들으면 또 저쪽 편 말씀도 맞는 것 같고 저도 아리까리합니다. 어, 글쎄요, 뭐 그분들 나름대로 논리는 있는데 시장 예측이라는 것은 뭐 우리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죠, 그죠? 뭐 신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장 예측은 가지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맞든 틀리든 간에 틀리면 빨리 대응을 하면 되니까요. 그 대응이라는 것은 손절이겠죠, 그죠? 어쨌든 또는 뭐 빠질 줄 알았나 돌아서게 되면 빨리 따라 붙어야 되고요. 시장에 빨리빨리 순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늦으면 늦을수록 주식은 타이밍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 때도 종목을 매매할 때도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또 그 종목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비싸게 사는 경우도 뒤늦게 있다가 또 고점에서 흔들면 또 틀어버리게 되고요. 타이밍의 싸움입니다. 하긴 하고 따라가기에는 종목들이 지금은 참 어렵습니다. 차라리 차트 분석을 좀 정밀하게 하셔서 내가 생각하는 가격점이 오면 가감하게 미리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이면 바로 잘라주시고 짧게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따라가는 거는 왜 지금은 좀 그러냐면은 어차피 시장은 박스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종목이 크게 뻗어서 시세가 뭐 30% 40% 이렇게 날아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유한다고 해서 계속 내 종목이 날아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시장 상황이 현재 그렇습니다. 물론 종목별 좀 차이는 있겠지만 오늘은 그냥 유튜브에 말씀하시는 분들 이 사람 저 사람 말씀하시는 것들 그냥 귀를 닫아버리고 그냥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우리가 한번 봐보죠. 어떻게 되는 건지. 경제적인 어떤 논리를 가지고 말씀드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잘 모르겠고요. 이분 말 들으면 이분 말고 저분 말씀 다 맞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런 분 말씀도 당연히 드려야 되겠지만 그냥 백지 상태에서 차트만 한번 보죠. 차트에 뭐든지 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차트 분석만 잘 하게 되면요. 일단 이거는 저 위에 것이 한줄 차트입니다. 한줄을 봐야 되겠죠. 밑에 게 이제 코스피 차트인데 여전히 코스피는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요. 사실은요. 근데 어, 미국 나스닥이나 다우 지수도 보면 월봉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보면 잘 가죠. 고점을 통과하면서 계속 잘 가고 있는데 저런 잘 가고 있는 것들이 글쎄요 계속 잘 갈 수 있을지는 또 봐야겠죠. 근데 좀 불안불안합니다. 너무 이게 벌어져 있으니까. 더구나 이 월봉이 저는 이런 경우 많이 보질 않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조정이 임박했을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일단 11선 지지는 받을 가능성이 많았죠. 시장이 엄청난 큰 악재가 아니었으면 당연히 11선 지지는 어느 정도 받는 건데 왜냐하면 11선이 우상향으로 뻗어가고 있는 중에 다 터치하는 거라서 그리고 첫 번째 터치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엄청난 큰 악재만 아니면 이 11선은 지지를 받고 돌릴 수는 있는데 지금 11선 지지를 받았거든요. 문제는 자 이제 이 11선이 완전히 지지가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자, 여러분께 지난 영상에서는 3200포인트를 최대 고점으로 보시자라고 말씀드렸고 3200까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뭐 3180이나 85 정도에서 고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정확하게 우리가 숫자까지 알 수는 없지만 대략 그 정도 3160 정도 넘어가면 그때는 한번 분할 매도를 조금씩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3200까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내려오게 되면 다시 저점 잡으시라 그랬죠. 지금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박스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제가 이번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틀리더라도 네, 여러분께서 뭐 나중에 결과가 좀 틀리더라도 너무 뭘 하지 마시고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유 차트 위에 게 월봉인데요. 제가 일봉을 한번 봤거든요. 근데 일봉을 보면 이게 긴가 민가 아리까리합니다. 일봉은요. 원래 환율 차트가요. 어디였나 월봉에 보시면요. 이그 환율이 급락할 때 코스피가 급등할 때요. 제가 그때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틀린 건데 제 예측이요. 환율이 요 1150원 요 라인은 한 방에 무너질 라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엄청나게 양음 하면서 계속 행보했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뚫고 환율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더라도 1150원에서 1125원 요 구간은 쉽게 무너질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제가 그때 예측을 틀리게 했습니다. 바로 뚫어버렸습니다. 쉬지도 않고 그냥 내가 뭘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이런 경우도 있구나. 저도 이렇게 이 탄탄했던 요 행보했던 자리를 한 방에 뚫어버리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의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락한 이때 손절하신 분이 좀 있겠죠. 많이 하락한 이후에 다시 돌렸는데 지금 자리 보시면요. 제가 이 1125원 요 라인에서 1150원 요 라인이 지금 다시 고자를 뚫었습니다.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라인을 일시적으로 가매도 제가 보기 정상적으로 멈춰야 될 자리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멈춰야 되는데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그냥 올라가는 추세 내려가는 추세 에너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냥 밀어버리는 것 같아요. 가매도라 그러죠. 멈춰야 될 자리에 멈추지 않고 더 내려가 버린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되돌리면 온 거고요. 결국에는 이 1125원에서 1150원 요 자리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죠? 바로 지금 올라왔는데 이거는 아마 하나의 트릭이지 않았나. 만약에 환율을 조정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역시 1125원에서 1150원 요 구간은 탄탄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1125원은요. 여기서 1125원 살짝 뚫었다가 다시 밀렸다가 다시 1120원을 뚫었죠. 이번에는 1150원을 한번 테스트하는 이 환율이 지금은 음봉이 돼 있죠. 이 월봉입니다. 1150원까지 한번 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코스피는 한번 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1150원을 터치하게 되면 저는 지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코스피는 다시 한번 또 밀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환율은 당분간 이 1150원에서 이 1175원 요 구간의 박스권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코스피는 지난번 저점인 3050포인트에서 결국에는 한 3200포인트 정도 요 구간이 좀 박스권이 되지 않을까. 또는 좀 더 길게 보면 뭐 3250까지 나중에는요 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3000 최대 200원까지 그래서 3000에서 3060에 3050에서 3200 정도 이런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 월봉상 5일선이요. 만약에 지금은 첫 번째 처음으로 이 5일선을 깼지만 물론 그 전에 한 두 달 정도 행보를 하면서 5일선이 상승하다가 옆으로 살 들어 누려고 하는 차에 깨버렸거든요. 그럼 여기에 다음 달에도 만약에 이 음봉이 나와버리면 5일선 밑에서 음봉이 나와버리면요. 이 5일선이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봉상 5일선이 꺾이게 되면 이건 추세적으로 좀 곤란합니다. 무슨 얘기 가시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5일선을 뚫은 지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9월달이죠. 9월달에 양봉이 나오게 되면 다시 5일선은 그대로 옆으로 들어누를 가능성이 있지만 다시 6월달에 음봉이 나오고 10월달까지 음봉이 나와버리면 그때는 5일선의 기울기가 급격하게 꺾여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11선이 위험합니다. 무슨 얘기 가시죠? 자, 그래서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겠는데요. 지금은 처음 뚫린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제가 보기엔 월봉상 모양을 봤을 때는 이 3050포인트 정도에서 환율은 1150원에서 1175원 요구한 행보, 코스피는 3050에서 3200 정도 또는 3000포인트에서 3200 정도 이런 행보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만약에 환율이 음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번 달에 만약에 아직 이번 달이 끝나지 않았죠. 이번 달에 음봉이 나오거나 또는 조금 더 눌려서 21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환율이. 그러면 1160일까지 많이 내려오면 음봉이 되지 않습니까? 자, 환율이 음봉이 되면 하나, 둘, 셋, 넷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파동을 만들어 가면서 제가 봐왔기 때문에 틀린 경우보다는 저는 맞는 경우가 더 많았었거든 제 지금까지는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만약 이번 달에 음봉을 눌러지게 되면 3파 상승의 그 길이는 1175원이 최대 1175원 80원 요 75원짜리 최대치라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음봉을 맞고 한 번 더 갈 자리가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뭐 1200원 정도 고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1175원을 돌파하는 그런 양봉이 한번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면요. 단지 이 두 개 차트만 가지고 제가 소설을 만들어 본다면 환율 차트는 1150원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고 또는 21선까지 1160원까지 밀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다음에 1150원이나 1160원을 저점으로 1175원을 고점을 하는 박스권의 한두 개, 두세 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환율을 한 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파동상 보면요. 근데 갈 수도 있다는 거지 제 말이 다 맞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코스피는 지금은 11선을 지지를 했지만요. 5일선이 조금만 꺾이는 지점이 보인다면 바로 이 5일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캔들의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러면 다시 이 저점이 나오고 이 3050포인트 저점이 되면서 다시 추세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확인이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월봉상 코스피가 이 5일선 위에 올라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이 5일선은 3196.94입니다. 거의 3200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3200포인트에 만약에 종가상 월봉상 안착을 하게 되면 이 추세는 다시 한 번 더 코스피는 한 번 더 상승의 룸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무슨 얘기 가시죠? 자, 그래서 이들을 꼭 다섯 개 다 넣는 건 아닙니다. 다 믿지 마세요. 어쨌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설을 쓴다면 3200포인트를 일단 코스피가 돌파하는 시점을 잘 보셔야 되고 지금은 3200포인트를 바로 돌파하기는 좀 어렵다. 3200 근처 오면 잘라야 되고 다시 밑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 한 줄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젠가 한 번 더 요 1175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양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코스피는 이 11선을 한번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비극적인 경우에는 코스피가 3050포인트를 한번 이탈하는 왜? 이 환율이 한 번 더 올라가야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3050포인트 지난 저점이 한번 깨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저점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3000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2950이나 2900이 될 수도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길이를 파동의 하락의 길이를 봐야 되겠죠. 어쨌든 비극적인 경우는 이 저점을 한번 깰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것은 코스피가 3200을 돌파해서 안착하게 되면 추세를 다시 돌린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신규로 가지고 끌고 가실 분들은 코스피가 3200을 돌파해서 월봉상 안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특히 기관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3200을 돌파한다면 그때는 좀 안심하시고 다시 종목을 들어가서 끌고 위로 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길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조금 우리가 박스권 장세의 변동성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왜? 한 번 더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항상 가능성 가지고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은 코스피가 3200을 향해서 가는 구간이라서 지금은 코스피가 공격하는 라인이고 환율은 지금은 방어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그냥 이 두 개만 가지고 나름대로 소설을 써봤습니다. 다음에요. 제가 인버스를 잘 안 보는데 레버리지나 인버스 차트를 잘 안 보는데 왜냐면 삼성전자든 이게 대형주의 코스피 200 종목을 하나하나 보기 우리가 힘드니까 그냥 인버스를 묶어서 그냥 차트를 그냥 보는 거거든요. 인버스 차트만 봐도 대충 코스피의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인버스를 보시면요.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하락이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양봉 하나 보이시죠? 이걸 2파 상승이라 보고요. 또다시 하락이 나왔습니다. 3파 상승. 여기 조그마한 양봉 보이시죠? 자, 그죠? 보이시죠? 네. 네, 여기 조그마한 양봉요. 4파 상승. 그 다음에 5파 하락까지 완료가 됐고요. 그런 다음에 양봉이 두 개 떴습니다. 자, 그러면 인버스는 월봉상 현재는 네, 나름대로 파동의 구색은 갖췄다라고 보여지고요. 단지 양봉이 두 개 뜨면서 11선의 저항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5일선을 테스트하러 내려올 수는 있겠다. 3830원인가요? 5일선이요. 환율이. 네, 잠깐 볼게요. 3810원이네요. 인버스는 3810원까지 한번 테스트하러 올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그때 3810원까지 내려오게 되면 음봉이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다시 돌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전환선이 지금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11선 그다음 바로 위에 또 전환선이 바로 첩첩이 각도를 가지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환율은 지금 바로 추세를 돌려서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환율이 아니지 인버스는요. 그죠? 그렇지만 조금 길게 보면요, 이 인버스의 보조 지표들이 월봉상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양봉이 두 개는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바로 지금 뚫고 11선 전환선을 뚫고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다시 눌러지겠지만 당분 여기서 이런 박스권을 만들면서요, 이 11선이나 전환선이 좀 들어 누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위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무슨 가시죠? 그렇게 되면 코스피는 네,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3050을 깰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3050포인트가 강력한 지지라인이라는 게 이 환율이 11선이나 전환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거 자리 뚫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코스피가 당장 305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기는 쉽지는 않다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3050 또는 전환선까지 들게 되면 전환선이 조금 더 위에 있죠. 그럼 코스피가 조금 더 빠지게 되면 3010이나 20, 30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잠깐은요. 기본적으로 3050을 크게 이탈하지 않을 거라 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코스피도 3050, 3030, 20 정도에서 바닥을 잡을 수 있고요. 또 3200에서 박스권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당분간 좀 박스권을 보시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이 인버스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계속 박스권을 만들다 보면 이평선이 들어누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위로 치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럴 때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분간은 박스권 3050포인트가 일단 지지가 한번 됐고 요 3050포인트가 3200포인트 밑에서 캔들이 월봉상 두 개 내지 특히 세 개까지 만약에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 5일선이 급격하게 걷기기 때문에 그때는 이 5일선 들고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대행 호재가 아니면 그러면 한 번 더 위때 레벨 다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개 5일선을 깼기 때문에 아직은 한 개 내지 두 개 여유가 더 있습니다만은 다음 달에도 만약에 다시 음봉이 나오게 되면 조금 위기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때는요. 그렇지만 10월 달까지 음봉이 나와버리면 그때는 5일선이 급격하게 꺾일 텐데 어떤 분은 보니까 10월 달까지 잘 참아라 그럼 올린다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그 사람 말도 보면 충분히 이유가 있는 게 그분 말로는 9월달 FOMC 일단 끝나겠고 그 다음에 9월달에 명절 추석이 있으니까 연휴가 기니까 또 자금을 좀 현금화 하시려는 어렵도 있을 거고요. FOMC 회의도 굉장히 중요한 FOMC 회의가 있을 거고요. 또 12월 달에 대주주 10억 요건 있지 않습니까? 또 일부 팔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2년 전에는 12월 초부터 조정이 들어와서 12월 25일 6일 정도에 다시 급반등이 들어왔는데 이게 12월 초에 한번 조정이 들어오는 게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전에 나는 빠지기 전에 팔아야지 해서 11월 달에 파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11월 말부터 조정을 받고 오히려 12월 중순에 급반등이 들어왔는데 또 이번에는 더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11월 중순에 가니까 그때부터 빠지구나. 그러면 11월 초나 10월 말부터 미리 던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급반등 시기도 좀 빨라질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면 10월 말 정도에서 던지게 되면 다시 또 시장은 또 조정을 특히 코스닥 개별주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는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지금 8월 달은 또 그럭저럭 어떻게 또 넘어가긴 했는데요. 9월 달에는 추석 명절도 있고 FOMC 회의가 있고
그 FOMC 회의에서는 일정표가 좀 테이퍼링 일정표나 금리 인상 일정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지금은 그죠? 네. 그 일정표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좀 일시적으로 충격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10월 그 충격받거나 좀 회복돼 좀 올라갈 만하면 또 대주주 물량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뭐 한 10월까지는 10월 말까지는 또 아니면 11월 초까지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신 그분 말씀 생각도 저는 이해는 가요. 11월 달부터는 좀 우리가 좀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겠구나. 이미 금리 인상에 대한 일정표 악재는 노출됐고 그 악재가 또 악재를 통해서 충분히 시장이 조정을 받고 많이 돌아서게 되면 그건 악재 해소 끝난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 편안하게 또 우리가 길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좀 참 가시밭길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 가시밭길을 우리가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이번 3050포인트를 한번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시장이 한 번 더 레벨 다운이 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아까 제가 환율 차트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오죽했으면 제가 잘 안 보던 인버스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인버스는 어쨌든 월봉상 자리는 오파가 만들어졌지만 이 내려온 이평선이 옆으로 들어 누울 때까지 조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행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피는 조금 박스권 행보한 이후에 한번 돌아설 가능성도 있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 그거는 11월부터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11월부터 돌아서더라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내년 1월이나 2월달에 한번 빠질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요. 저는 코스피가 어느 정도 고점이 나온 게 아닌가. 인버스만 놓고 보면 약간 좀 그런 생각도 한 단계 레벨업이 레벨 다운이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박스권이지만 그 박스권에서 잘 수익을 내시고요. 그런 다음에 시장의 추이를 잘 보셔야 될 듯 합니다. 코스피가 빨리 3200포인트를 월봉상 종가상 안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지켜보시죠. 시장은 굉장히 지금 아리까리한 국면이긴 합니다. 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박스권 대응하시면 됩니다. 내려오면 또 사고 또 3160부터는 분할 매도 들어가셨다가 또 기다리고 계시면 또 9월 추석 FMC 나오죠. 또 내려올 가능성이 많죠. 그죠? 또 밑에서 저점에 잡고 이게 돈 벌기도 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알면 근데 이게 내려 안 가고 더 갈 거야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 박스권 미치 이 박스권 장세를 미처 몰랐으면 LA 들고 있다 보면 또 내려오고 사람 지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괜히 또 저 말 들었다 또 일이 꼬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봐서도 좀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스권 대응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까지 봤습니다. 인버스 차트도 보시면 계속 양봉만 보이고 한번 음봉이 나왔고 또 양봉 보이고 음봉이 나왔죠. 자, 제가 하던 대로 하게 되면 1, 2, 3, 4 되는 거거든요. 물론 좀 우스 모양인 게 이 저점보다 더 낮은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좀 파동의 길이로 보면 이 저점을 깨지 않아야 되거든. 원래는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개별주 우리 매매하다 보면 1, 2, 3까지는 잘 가는데 마지막 5파 한번 먹어보려고 4파 조정 구간 조금 조정받을 때 5파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훅 빠지는 경우가 있죠. 우리 그런 경우 많습니다. 훅 빠져서 옆으로 엄청나게 행보하다가 뒤늦게 갑자기 급등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5파 만들고 마무리 짓는 경우도 옛날엔 부지기수였는데 어쨌든 지금은 정상적인 파동은 아닙니다. 인버스도 요 십자형이 만약에 지금은 양봉으로 끝났지만 이거 5원 10원 차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음봉으로 돼 있었으면 이게 트릭일 수도 있으니까 음봉으로 돼 있으면 하나 둘셋넷 다섯 해서 인버스는 여기가 파동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양봉이 되나서 아리까리합니다. 지금은요. 네. 이게 양봉이라면 적어도 쌍봉 정도로 찍으러 한번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양봉이라면 자 쌍봉 정도로 한번 찍으러 갈 수도 있으니까 3050포인트 정도 한번 찍으러 올 가능성이 있고요. 일시로 3050을 살짝 깰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한율의 월봉은 한 번 더 파동이 남았죠. 월봉 한율의 월봉은요. 그래서 시장이
이번에는 3050 정도 또는 3050 일시로 살짝 이탈한 정도의 단기나 중기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코스피가 한 번 더 3000포인트를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좀 길게 보면요. 그게 올해 연말이 될지 내년 초가 내년 초부터 될지 모르지만 한 번 정도는 월봉상 한번 고통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걸 미리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참 어렵네요. 이거 무슨 소스를 만들어야 되니?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주저리 했는데 여러분 제 생각하는 게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다른 분들 말씀 좀 참고를 하시고요. 네, 참고로만 하시면 됩니다. 시장 예측을 왜 가지고 가야 되냐면 그 시장 예측을 가지고 가야 내가 그 예측에 맞춰서 내가 나름대로 계획을 짤 수가 있거든요. 그 계획도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 계획이 맞지 않을 때 조금씩 그때그때 보정을 하면 되니까요. 자, 정상적으로는 이 코스피가 이 11선이나 이 전환선 이 위치를 잘 지지를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원래는요. 그러면 빨리 반등 주기가 좋거든요. 이 고점 돌파하기가 날짜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빨리 돌파하기가 좋은데 이게 만약에 5일선에 11선 깨고 한 번 더 21선 근처가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요 정도가 2600이나 2650, 2700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그러면 엉덩이가 많이 쳐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내려오는 거는 연봉 한번 봅시다. 오랜만에 연봉 한번 볼게요. 제가 연봉은 제가 예전에 한번 줄 거는 게 있네요. 이게 연봉은 거의 안 봤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서부터 차트가 코스피 시작된 걸 차트 파동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고점 한번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봤고요. 이 수평선과 폭이 똑같이 연결하다 보니까 마침 공교롭게도 요 3파 고점 요 자리가 또 마침 수평선이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 고점과 똑같은 높이로 해서 올려보니까 요 자리가 걸리더라고요. 요 자리가 3230 얼마인가요? 이게 3239, 3240포인트 정도 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여러분께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에너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요 자리 한번 돌파할 수는 있겠지만 꼬리를 달고 다시 한번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워낙 오래된 일이라 기억 안 나시죠? 네.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조정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좀 심하게 조정이 들어오면 2500포인트고요. 양 꼬리 두 개 보시죠. 요 꼬리 지점을 보시려면 2600포인트 요 정도. 요 정도까지는 한번 테스트하러 내려올 가능성이 언젠가는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당분간은 코스피는 제가 이 3240포인트와 2260포인트 요 자리를 좀 몇 년간은 좀 박스권 모양을 가다가 이런 식으로 박스권 모양을 주저리 가다가 다시 한번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 이때는 저점을 올리면서 바닥에서 밑에서 올라갔지만 이번엔 바로 위를 뚫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는 조금씩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단식 상승이 아니고 이번에는 반대로 먼저 뚫고 계단식 하락을 주면서 바닥권까지 내려오다가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강하게 때려서 급등이 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 못 하시죠? 네. 근데 맞을지는 모르죠. 그냥 저도 소설을 쓴 거니까요. 참고로만 잘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CCI 지표는 월봉상 상당히 고점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 지점이 저는 당분간 좀 뚫기가 쉽지 않은 자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지수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 생각을 해보는데 뭐 우리가 예측대로 다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참고로만 들어보시고요. 만약에 이 자리를 못 뚫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한 거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CCI 지표는 상당히 좀 높게 들어와 버렸거든요. 상당히 들어와 버렸는데 여기서 더 뚫고 들어가기는 너무 지수가 높아지죠.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몰라도 내년에는 그래서 조금 내년에는 좀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2500이나 2600포인트까지도 밀릴 수도 있고요. 또는 내년이 아니라도 언젠가는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가파르게 올라가면 가파르게 내려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요 지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한 번은 이 지수대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연봉까지 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주저리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요.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코스피가 3200포인트를 일단 월봉상 돌파해서 안착을 해야 된다. 빠른 시일 내에 다음 달이면 더 좋고 늦어도 그 다음 달까지는 안착을 해야 된다. 3200포인트. 그러면 5일선이 끊기지 않는다라는 거. 두 번째는
당장은 3050포인트 또는 심하면 3020-30포인트 정도, 3050포인트, 저번에 저점 찍었잖아요. 또는 3020에서 30 정도, 3000은 깨지 않는 선에서 당분간은 3200 박스권을 보이겠지만 한두 달 정도는 그 이후에 뭔가 또 분기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우리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은 박스권 매매를 잘 하시면 오히려 수익 내기가 좋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길게 보면 코스피는 다 계단식으로 잘못하면 하락할 가능성도 연봉을 보니까 좀 있어 보인다. 한 번 더 레벨 다운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지금 다음 달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종목 선택을 잘 하시면요. 시장이 저번 코로나처럼 막 갑자기 막 시지단 거 급락을 하게 되면 다 무너지지만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약에 하락을 한다든지 오르막 내리막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하락하는 거는 또 오를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요. 또 내릴 때 조금 내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종목들이 강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종목을 잘 선택을 하시는데 가능하면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 중에서 이미 그 몇 달 전부터 계속 순매수한 종목들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종목들은 어쩌면 시세 분출 구간이기 때문에 짧게나 순식간에 많은 걸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분출이 안 된 종목이라면. 그렇지만 이미 분출돼 있는 종목들이 시세가 각도가 45도, 60도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분출돼 있는 5일선도 훌쩍 뛰어넘어 거리가 있는 그러면서 기관 외국인이 매수에 들어온 종목은 고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지막 시세 분출 구간 그런 종목 위험하니까요. 좀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은 이제 초기에 진입해서 가감하게 들어온 종목이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그런 종목을 잘 발굴하시고요. 또는 기관 외국인이 몇 달 전부터 매수해 들어오는데 아직 차트가 시세 분출이 나지 않은 종목은 오히려 그런 종목은 단기적으로 크게 몰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종목 선택을 좀 하시고요. 그동안 언급드렸던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요즘 하나 시스템 보유하고 있다 말씀드렸고 관심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지금 잘 가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하나 시스템의 이번 파동의 목표가는 짧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분봉상요. 3200이 이제 아마 월요일부터 또 다시 상승 에너지가 들어올 텐데 좀 전체적으로 지수가요. 3000 하나 시스템은 일단 우선 19,900원 2만원대의 매물대가 당연히 숫자가 만 단위에서 앞자리가 2로 바뀌지 않습니까? 일자에서 2자로 바뀌니까 2만원 테스트를 한번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 19,200원이니까 2만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만원에서 한번 다시 눌릴 가능성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2만원을 돌파하지 않을까. 그래서 최대 저는 목표치를 하나 시스템은 짧게는 25,500원 파동상 분봉상요. 좀 크게 보면 한 21,500원까지 일단 목표가를 두고 있고요. 그 라인에서는 보유하신 분들은 한번 일부 25,000원에서 일부 한번 잘라주시고 21,500원에서 한번 잘라 분할 매도 한번 해보시고 다시 밑에서 잡으셔도 될 듯합니다. 계속 보유 그냥 5년 뭐 6년 10년 장기로 하실 분들은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미넨지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께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넨지는 제가 이 종목은 소개를 시켜드릴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 종목은 차트가요. 일봉을 보시면 이제 지금 보조 지표들은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메이지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와 있는데 아직 시세 분출이 안 난 종목들은 단기간에 잘만 운이 좋으면 급등할 수도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유의 종목으로 좀 가장 가까운 제가 아는 몇 종목 중에서는 그나마 좀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긴 하는데 이거는 제 말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차트가 상승한 이후에 들어 누우면서 서서히 지금 이륙하고 있죠, 그죠? 아직 각도 가파르게 올라간 게 아니죠. 시세 분출이 아직 나온 게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보조 지표들은 가열권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만 계속 우상향해 왔기 때문에 월봉도 보시면 이미 추세선을 이미 이제 돌파를 했고요. 월봉상은 지금 보조 지표들은 가열권입니다. 이건 꼭 염두에 두시고요. 파동도 보시면 하나 뭐 이렇게 해서 거의 5파 지점까지 옮겨놨는데 이 수급을 한번 보시면요. 기관 외국인이 미넨지는 꾸준히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면 매수를 해왔던 최근의 종목입니다.
물론 기관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해 왔으니까 종목이 꾸준히 우상향을 했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매수해 온 거에 비해서 매도 양이 적거든요. 이 종목이 만약에 시세의 끝점이 되려 그러면 한번 분출이 나오겠죠. 그래야 기관 외국인들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아직 지금 이 기업은 상당히 차트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따라가지 마시고요. 어제 저점 기회 한번 줬습니다. 22,850원 요 자리는 저는 이제는 좀 당분간 깨지 않을 자리다. 어제가 저점이 한번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 종목이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내일 월요일 당장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또 월요일 날뭐 23,000원 정도에서도 한번 기회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장중에 일시적으로 그런 자리에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임은 여러분이 지셔야 됩니다. 저는 소개만 시켜드리는 거니까요. 잘 판단하시고요. 23,000원 정도에서 한번 매수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관 외국인 수급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는 입장이라서요. 그리고 이 종목은 회사의 재무나 실적을 보시면요.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냐면 우리 저 증권 처음에 저 매수 매도할 때 우리 간편 인증 6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처럼 공인증서 안 쓰고 그죠? 그거 암호 쪽에 그 보안 쪽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거 만든 회사거든요. 이 회사는 성장성도 제법 있는 회사라서 신규 등록 때부터 제가 관심 있게 봐오던 종목이고요. 신규 등록 이후에는 꾸준히 하락하다가 반등 주고 나서 하락이 마무리되고 지금 다시 우상향을 돌아가는 이 추세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꾸준히 봐도 될 만한 종목이다. 그리고 실적은 꾸준히 우상향은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한번 보시면 갑자기 실적이 급등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꾸준히 조금씩 실적이 79억, 86억, 64억, 84억 자세히 보시면 아니 이상하네. 왜 실적이 꾸준히 늘어난 게 아닌데 아닙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더라고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퍼도 지금 현재 10.3이지만요. 이 종목은 그렇게 높은 실적에 비해서 이렇게 퍼가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죠? 저는 이 종목이 그래도 좀 저평가된 게 아닌가. 동종 업종에 비해서는 자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가총액이 2,8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대신 보조지표 현재 높은 자리에 있긴 하지만요. 오늘 이 자리 22,850원을 깨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 자리가 행보하면서 이 양봉 음봉을 계속 밀집되어 있는 군이 있거든요. 요 자리가 지지가 되기 때문에 11선이 지금 지지 라인이거든요. 어제는 22,850원 일시로 5일선을 이탈했지만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는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쉽게 깨지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가가 22,800원 정도, 22,500원 정도 이 자리는 또 5일선이 바로 20일선이 바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이 어차피 지금은요 역배열되어 있는 종목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역배열돼 있는 종목들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5일선, 11선, 20일선이 우하향으로 꺾여 내려오고 있지만요. 2월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꺾여 내려오고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종목들은 단기간에. 근데 오히려 이런 차트가 우상향으로 되어 있는 종목들은 그런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시세 분출이 이렇게 중요한 이런 변곡점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가열 건 있겠죠. 주가 많이 최근에 좀 시세가 좋았기 때문에 잘 좀 맥점만 잡고 손절만 잘 잡고 간다면 괜찮을 거라 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역별되어 있는 종목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2월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월도요. 여기 있나요? 2월도도 대표적인 역별 종목이죠.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역별되어 있으면은 일단 5일선을 뚫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11선 뚫을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또 내리면 21선 뚫을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또 맞이를 해야 되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뭐 21선 정도를 살짝 돌파하는 정도에서 21선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는 3,094원이네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 3,000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2월도의 진짜 진금 성분은요 요 자리입니다. 3,300원 라인이고요. 그 3,300원 라인을 뚫게 되면 3,500이라는 또 강력한 중요한 승부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3,300원에서 3,500원 요 자리는 바로 뚫기가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상이 또 우리가 좋은 쪽으로 많이 흘러간다면 2월들도 3,000원에서 물론 밀렸다가 다시 또 오겠지만 결국에는 잘하면 시장이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2월들도 3,300원이나 3,500원까지는 한번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길게 보면. 하지만 역별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 분출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샀거든요. 외국인들 파는 매도 매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키워드는요. 자, 카카오뱅크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최근에 카카오뱅크나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은 제가 여러분 지수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요 단기적으로는요. 지수가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고 눌림목을 좀 받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를 보시면 어느 정도 저는 저점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이 자리가요. 26만 8천원 요 자리가 어느 정도 저점이 나왔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좀 반등을 주지만 한 번 더 이 저점을 테스트하러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6만 8천원 살짝 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한 번 더 음봉이 나와서 이 자리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자리를 테스트를 한 번 더 온다는 얘기는 코스피가 한 3185 정도에서 3000 뭐 최대 200 근처까지 한번 도전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요 저점을 깨게 되면 26만 8천을 깨게 되면 바로 손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워낙 차트가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 있으니까요. 근데 밑에 또 기준선이 있죠. 네, 25만 8천 오면 또 있습니다. 그죠?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한 종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한 거니까 지금 당장 이 종목은 저는 올라가지는 어려울 거라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은 당분간 박스권입니다. 제가 제 친구한테 SK바이오사이언스 가지고 있다가 제가 종목 상담해 주면서 당분간 박스권이니까 에너지를 모을 때 기다리라 그랬는데 이렇게 해요. 그죠? 이 저점을 아마 이번에 한 번 더 눌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이 저점을 깨지 않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저점보다 조금 높아진 저점을 만들 것이고요. 다시 또 반등을 주다가 이렇게 조금씩 저점을 올려가면서 이렇게 주가는 옆으로 세워 고점을 세워놓고 저점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수렴하고 있다가 에너지를 모아서 한번 위로 팡 튀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당장 치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워낙 가파르게 빠졌기 때문에 빠진 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기다리셔도 된다.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라고 보인다. 만약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외국인들 계속 사고 있고 기관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역시 SK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이 움직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이 85,000원이 문제죠. 85,000원을 뚫느냐 마냐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올라온 11선과 내려온 5일선이 맞닿아 있는 자리가 얼마 전에 85,000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죠. 예, 84,900원, 85,600원 요 자리거든요. 일단 5일선이 들어 누워야 되는데 지금 하나, 둘째, 3일째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되면 5일선이 이제 잘 들어 눕겠네요. 그죠? 그러면 85,000을 한번 뚫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85,000을 뚫는데 이 종목은요. 여러분 매매를 하실 때 또는 보유하신 분들은 우리가 좀 명심을 하나 해야 될 것은요. 지금 8만 이번에 1,500원 지지했죠. 네, 8만 1,500원 지지했거든요. 8만을 깨지 않아야 되고요. 첫 번째 조건이요. 8만을 깨게 되면 이 종목은 오히려 6만 5천원까지 우리가 열어두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요. 제가 10만 6천원이 최대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8만을 지지하고 10만 6천원까지 바로 한번 뻗고 나서 그 다음에 6만 5천원까지 빠질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 좀 주다가 그 다음에 밀려버려서 6만 5천원까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10만 6천원 전 한번 터치할 거라 봅니다. 결국에는. 근데 문제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모양을 보면 8만 5천원 한번 넘길 것 같은데 그 8만 5천원을 넘기더라도 이 친구가 바로 이 9만원 자리를 돌파할 수 있을까? 왜냐면 이 자리가 쌍봉 모양이 약간 보였어요. 분봉 한번 볼게요. 120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자리죠. 그죠? 약간의 쌍봉 모양을 띠면서 밑으로 내려와 버렸거든요. 자, 다시 한번 치워보겠습니다. 요 자리요. 94,000원 요 자리 쌍봉 자리죠. 요 자리 쌍봉 자리, 요 자리 쌍봉. 요렇게 행보했던 자리를 밀고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요 자리까지 또 돌파하는데 9만을 돌파하는데 좀 에너지가 좀 시간이 필요하다. 아까 SK바이오스도 제가 당분간 박스권을 만들면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8만원, 81,500원 요 자리를 지지한다면 8만원을 지지한다면 좀 에너지를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9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요. 또는 저는 현재로서는 한번 요 자리만 깨지 않는다면 저는 10만 6천원까지 한번 행보는 충분히 하겠지만 도전해 볼 수도 있다. 9만원 돌파하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도요. 어쨌든 이 종목은 당분간 박스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만원 초반대에서 8만원 후반대 9만원 근처까지 박스권 보시고요. 거기서 방향성이 한번 놓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수가 한 번 더 레벨 다운이 되면 이런 종목이 또 반대로 올라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항상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이 종목이 뭐 6개월 7개월도 계속 반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종목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번에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조지표들은 뭐 그렇게 가열 거는 아닙니다. 분봉이죠. 이건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는 네. 역시 요 자리를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85,000원을 85,500원을 돌파하게 되면 거기서 안착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요 고점 자리도 한번 예, 시간은 걸리겠지만 돌파 시도가 나올 수도 있고요. 대신 8만을 깬다든지 이번 저점 81,500원을 깨면 그때는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중 조절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돌파 8만을 깨지 않을 가능성이 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당장 시세 지난번처럼 시세 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당장 지수가 또 상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힘을 못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요. 자,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해요. 올 주말에 좀 시간이 많이 끌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어쨌든 누저리 말을 한다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